자, 일단 2단원입니다, 여러분. 2단원은 원자의 세계,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원자의 세계를 이제 표현한 건데, 여러 가지 전자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원자핵은 어떻게 발견됐고,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발견됐고, 이 전자가 어떻게 서로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봐볼게요. 첫 번째, 원자의 구성 입자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원자의 구성 입자 여기다가 원자핵 플러스 전자라고 적어봅시다. 원자핵 플러스 전자라고 적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EBS 57쪽입니다. EBS 57쪽. EBS 57쪽 원자핵과 전자 적어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원자핵은요, 수소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양성자와 중성자 이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N 적어볼게요. 수소, 원자번호 1번인 수소 경우에는 양성자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죠. 어쨌든 원자핵 P 플러스 N이라고 적고요. 전자에는 E 마이너스라고 적어봅시다. 보통 E 마이너스로 전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그리고 중성자는 0 전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음극선인데, 음극선 한번 동글뱅이 쳐볼게요. 음극선 동글뱅이 쳐보고, 자, 그냥 전극을 다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자가 이제 흘러가죠. 이때 흘러나가는 선을 음극선이라고 하는데, 전자 이동이죠. 전자 이동인데, 자, 톰슨이라는 사람이 동글뱅이 쳐볼게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하는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질량을 가지며 음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고 이제 알아냈는데, 어떤 실험 결과가 있는지 이 결과에 따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어쨌든 전자 동글뱅이 쳐주고 전자를 발견한 실험입니다. E- 적어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는 4월 26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미리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 시험 전이죠. 미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굳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왼쪽 위에 시간 계속 봐도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계속 찍어서 이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강의는 전혀 끊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편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가졌냐 봤더니, 처음에 그림자가 생긴다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려면 직진을 해야지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긴다 밑줄 긋고 직진한다, 즉 광선이다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직진한다. 만약에 직진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입자가 가다가 이걸 지나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가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직진한다, 빛의 성질을 가졌다, 빛처럼 직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개비가 회전 동을 쳐볼게요. 여러분, 회전하려면 운동 에너지가 전해진다는 거죠. 그렇단 말은 운동 에너지는 mv의 제곱, 즉 질량을 가져야 됩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여기도 동글뱅이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이제 음극과 플러스극을 이렇게 지금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전극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었대요.
인력이 작용했겠죠. 정전기적 인력이 플러스 9로 작용했다. 즉 음전하를 띈다. 여기도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따라서 분석 포인트 이게 중요하죠. 음극선은 이 전자 입자의 흐름이다 라고 해서 전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자, 다 적었으면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제 음극선을 발견한 이후로 원자 자체는 이렇게 전체 중에 플러스가 이렇게 여러 개 퍼져 있고요. 그 중에 음전하 지금 음극선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알랄이 박혀 있다라고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볼까요? 밑줄 그어볼까요? 이 공 속에 음전하가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여기 네모 박스 한번 쳐봅시다. 다음 페이지죠? 지금 58쪽이죠? 58쪽. 자, 그럼 이제 전자 발견했으면 이제 원자핵을 발견하죠. 원자핵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네모 박스 쳐보고 동글비 한번 쳐볼게요. 러더퍼드 동글비 쳐봅시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해석을 해줍니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해석을 해주는데 다 적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음전하가 아니면 양전하였죠. 양전을 띈 이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인데 여러분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헬륨의 원자 핵을 즉 원자핵을 그대로 지금 던져줍니다. 던져주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입자원에서 이 헬륨의 원자핵 즉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를 이쪽으로 딱 쌓아주죠.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리고 금박이고요. 일단은 금박을 얇게 즉 원자 한 개 층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게 지금 이렇게 가운데 배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이제 형광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는 이제 이 알파 입자들이 닿으면 이제 형광 물질을 통해서 이거 감별할 수가 있는 스크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파 입자들이 묻어 나올 건데 일단은 금박을 씌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튕겨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대로 통과한 알파 입자가 있고요. 크게 휘어진 알파 입자가 있고 아주 큰 각도로 튕겨 나온 알파 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개가 표현되어 있죠? 이 세 개가 표현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밑줄 그어볼까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동글뱅이 치고 그대로 통과하여 직진한다. 자, 화살표 잘 그어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봅시다.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그대로 직진했겠죠?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크게 휘어진 애도 있고요. 크게 휘었다는 말은 뭔가 부딪혀서 튕겨져 나왔거나 그렇겠죠. 큰 각도로 튕겨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 동글뱅이 치고요. 아주 작은 아주 극소수 애들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왔대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매우 작고
크기가 매우 작고, 왜냐면 극히 일부만이니까.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휘어지거나 튕겨내는 입자 있죠. 이 입자가 나중에 이제 원자 핵으로 밝혀지는데, 이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매우 작고 양전하를 띠며, 이거는 전기적 성질을 판별했겠죠. 세 번째,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왜냐면은 큰 각도로 튕겨내려면 그렇게 돼야겠죠. 질량이 커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이 네 가지 해석을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보면은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중심에 있으며 양전하를 띤 입자가 바로 원자 핵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동글뱅이도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자, 다 됐나요? 조금만 빠르게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봅시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첫 번째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 있고요, 여기 위에. 그리고 두 번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네모 봐서 좀만 이쁘게 그려볼까? 훨씬 이쁘네요. 자, 원자핵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그 공간을 전자들이 이렇게 샥샥샥 엄청 운동하고 있죠. 이렇게 헤엄쳐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지금 위처럼 약간 좀 현대 원자 모형에 조금 이제 근접한, 즉 이 원자핵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전자가 자유롭다, 뭐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네모박스 밑줄 긋고 별표 하나 쳐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원자핵이 표현되어 있으면 돼요. 아주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로 넘어가 볼 건데, 자,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적었죠? 원자핵은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양성자는 플러스 1, 전하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질량이 같다입니다. 같다. 거의 똑같다. 지금 보면은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죠? 1000분의 1 정도가 살짝 무겁습니다. 1000분의 1 정도가 살짝 무겁다. 어쨌든 뭐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자는 톰슨이 발견했는데, 어쨌든 전하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고 질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전자의 질량을 보통 생략을 하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량은 무시 못할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아보가드로 수의 입자를 가지고 왔을 때 원자량보다 살짝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직접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양성자는 전자와 질량이 같고, 잘못 말했네요. 양성자는 중성자와 질량이 같고,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다.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거를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걸 이제 알면 되냐면요, 여러분. 별표치고 한번 적어볼까요? 중성원자.
보통 이 중성이란 말은 생략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자라고 표현되면은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 네, 이렇게 좀 적어 보세요. 원자의 경우 원자라고 문제에 표현되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같다. 이 내용만 좀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P랑 N 즉 이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질량수 그리고 원자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원자의 표시에서 지금 아래에 나와 있긴 한데 위에다 따로 적어봅시다 여러분. 왼쪽 아래는 양성자의 개수 P 좀 더 이쁘게 적어볼까? P 세노 원자 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위에는 질량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P 플러스 N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겠죠. 그리고 X는 원소 기호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원소 기호 쓰고요. 오른쪽 위에는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전하의 표시 이는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죠. 전자의 개수 아무것도 표시 안 되어 있으면은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이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 우리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입자의 개수. 좀 안 보이네요. 입자의 개수. X2다. X 원자가 2개 있다. O2다. O 원자가 2개 있다. 자, 이 내용이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좀 바뀌었나요? 시간이 바뀌었죠? 알아본 친구가 있을까 싶네. 다 적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번이다. 탄소 양성자 개수는 몇 개라는 거죠? 6개 있다 이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죠. 이때 이 12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양성자는 몇 개고, 양성자는 6개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N 즉 질량수가 지금 12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성자는 몇 개란 말입니까? 6개다 이 말이겠죠? 이런 정보를 좀 이따 적으세요. 여러분 일단 설명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자 상태, 지금 여기는 플러스든 오른쪽에는 플러스든 마이너스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원자이다 라는 것이고, 이때 항상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몇 개죠? 전자가 6개가 있다
뭐 이 내용도 알 수가 있고요. 올해란다. 아래 지금 일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항상 일은 생략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전자 수랑 같다. 질량수는 P 플러스 N이다. 뭐 이런 내용은 뭐 이 정도 여러분 오른쪽 위에 지금 적혀 있는 이 예시만 지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체크 3번 아래죠. 그 아래에다가 이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적어보세요. 탄소와 관련돼서. 다 적었나요? 자, 다 적었으면 여러분 이제 동위원소와 평균원자량 그리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좀 끝내볼까 하는데 자, 지금 잠시만요.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1번, 2번, 3번 개념 체크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몇 페이지면 59페이지요. 59페이지. 개념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땡땡 입자는 양성자 즉 P와 질량이 거의 같답니다. 질량이 같다 하면은 중성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정답이고요.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땡땡 입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오니까 전자가 돼야겠죠? 전자. 그래서 부호는 반대이다. 음전을 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Z라는 원소의 원자 번호는 지금 A입니다. 즉 A는 양성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B는요 여러분 질량수 저 왼쪽 위에 질량수 P 플러스 N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얘는 제 양성자 개수가 A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N 즉 중성자의 개수는 B에서 A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A 적어주세요. 답 맞네.
자,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이 양성자와 중성자 차지한다 했고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이 개념은 숫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기출을 잠깐 봐보면 기출에는 안 나왔는데 기출이 따로 있진 않네요. 여기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다음은 뭐 8번 문제만 봐도 이온에 대한 자료인데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각각 나타냈대요. 보면은 어떤 이온이냐, 즉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인데 양성자보다 플러스 1이 되면은 음이온이고 전자 개수가 양성자보다 2개 많다. 그럼 2개의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2가 음이온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제 평균 원자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균 원자량으로 가볼게요. 이제 원자량이라는 평균 원자량 전에 동위원소라는 게 있죠. 네, 동위원소인데 자 봅시다.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에서 동위원소 볼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용은 동위원소 동글뱅이 쳐주시고 동위원소 동위다 같은 위가 위치일까요? 어쨌든 자 양성자 수가 같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같다. 여기에다 P라고 적어주시고요. 즉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플러스 전하의 총 개수는 같고요. 그 말은 원자 상태일 때 전자의 총 개수도 같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화학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밑줄 긋고 N이라고 적어봅시다. 즉 질량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다. 그래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다르죠. 즉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아래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질량수가 2고 질량수가 3입니다. 그러면은 이 P 플러스 N 즉 질량수에서 아래에 원자 번호를 빼면은 중성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성자 수를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 2개다. 어떻게 계산된지는 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여러분.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이거 좀 적어 주실래요? EX하고 동위원소는 염소, 얘는 35인 질량수를 갖는 염소도 있고요. 37의 질량수를 갖는 염소도 있습니다. 이거 좀 적어 주세요. 이거를 평균 원자량에서 평균 원자량 할 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단 적어 봅시다. 자, 적었으면 여러분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자의 개수는 땡땡 위에는 몇 개죠? 18개죠. 아래는 20개입니다. 따라서 질량수가 더 큰 오른쪽 염소가 더 중성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좀 적어주세요. 너무 그래. 자, 이 내용도 좀 적어주세요. 자, 적었으면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물 분자인데, 다양한 물 분자. 보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 18은 뭔가요? 질량수의 합이죠. 즉 분자량이 됩니다. 즉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수소는 세 가지, 즉 질량수가 1, 2, 3인 세 가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마찬가지로 16, 17, 18에 세 가지로 존재할 경우 여러분 분자량의 가지수랑 존재할 수 있는 분자의 가지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자량의 가지수는 18부터 지금 24까지
지금 원자량 자체가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세면 몇 개일까요? 24 빼기 18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래서 7가지의 네, 분자량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좀 적어볼까요? 7가지를 가질 수 있다. 분자량의 경우였습니다. 분자량 경우에서 분자가 아니에요. 뭐 진짜 7가지 맞는지는 뭐 이거는 수학이니까 1부터 10까지는 10-1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분자의 종류는 18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분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원자량이 1, 1인 애가 있고요. H2 입장에서 1, 2, 1, 3 그리고 2, 2, 2, 3 그 다음에 3, 3 어떻죠? H의 경우에서만 6가지입니다. H의 경우에서만 6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H 2개랑 결합하는 O의 경우에서는 지금 3가지죠. 3가지. 3가지. 그러면 곱하면 되죠. 각각이랑 이 H2가 각각의 경우랑 16으로 결합할 때 1, 2, 3, 4, 5, 6, 6개 나오고 이게 총 3번 17, 18도 반복되니까 총 3번 있으면은 6, 3, 18에서 얘는 분자의 가지수랑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분자의 가지수는 18개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좀 자세하게 알려줘 본 건데 아직 이거를 뭐 기출해서 엄청 자세하게 건들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출해서 건드렸을까 모르겠는데 쌤 기억이 맞다면 아직 안 건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보세요. 중수소로 이루어지는 얼음은 밀도가 크다. 왜 그럴까요? 부피는 같아도 질량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크니까 물보다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는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평균 원자량인데 평균 원자량 지금 시간이 몇 분이지? 평균 원자량하고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 잠시만요. 시간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네, 얼추 시간이 지금 보니까 아래 기출문제를 풀기까지는 평균 원자량 이론 파트도 좀 해야 돼서 여러분 그러면은 네, 개념 체크 한번 가볼게요. 개념 체크 봅시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60페이지 개념 체크입니다. 자, 여러분 1, 3 원자라고 돼 있어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그대로니까 1개.
그리고 지금 위에 이 왼쪽 위에는 p 플러스 n이라는 질량수라고 있었죠. 따라서 얘는 양승자수가 하나고요. 플러스 2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성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2개.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원자라고 돼 있죠. 원자라고 돼 있습니다. 원자라고 돼 있어요. 원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전자수는 양성자수는 같아야겠죠. 따라서 한 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한 번에 적을게요. 여러분, 동위원소는 중성자수가 어떻죠? 다르다 했죠. 하지만 뭐는 같다?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죠. 같다. 지금 적어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남은 시간에 열심히 자습하면서 좀 조용히 정숙 유지해 주세요.